네, 우선 2개월 지났지만 이제 그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표차로 이렇게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구리 시민들께서 19대 국회에서 제가 그 의정활동 해온 것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별내선 조기 착공과 같이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요. 또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도입이라든가 또 이 정책을 펴나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의외로 흑색선전이라든가 이런 그 비방전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 후보에 대한 한마디의 비방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정책선거로 일관하면서 우리 구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전 세계가 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정책을 다 전환해 왔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결과 결국은 이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내수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수출 이 부문도 이제 그 충격을 받게 되니까 우리 경제 전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을 그 내수를 중심으로 또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려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살리는 그런 기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도 슈퍼 대기업들의 이 법인세를 세율 인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약 한 3조 정도의 세수가 더 거치게 됩니다. 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인상하는 것, 또 이제 조세 감면 제도를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폐지하는 이런 법안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약 10조에서 12조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복지 제도도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이 생활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영업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 상가 임대차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의 어떤 투자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기도 전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잘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별내선은 착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착공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지만 이제 조기 개통을 해야죠. 근데 조기 개통을 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빨리빨리 끌어와서 되도록이면 이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입혀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테면 이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해주고 또 도저히 변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라면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적인 책임은 시공을 하는 시공사나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의 철도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겠습니다만 별내선이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는 우리 구리시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리선 문제는 이제 6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 예타 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아직 이제 중간 보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노선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는가, 또는 혹시 편익을 계산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통과되면 즉시 기본계획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우리 구리시에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과거에 박영순 시장이 하실 때 새누리당이 과거에 그때는 당 이름은 달랐겠습니다만 이 다수당이면서 의회와 이 집행부가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또 서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이런 이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와 의회가 갈등하는 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인 저도 당연히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백경현 시장께 이 시정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약 이행 계획이라든가 또 시정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국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 협의를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회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회동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WDC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 행자부의 투자 심사가 원래 최소한 5월 달에 이 심사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또 8월 달 심사 청구하는 것도 좀 무망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GWDC를 추진하는 분들과 또 시 그리고 또 이것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이에 뭔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재무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 당사자 용역 이 수주자를 놓고 이견이 발생을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백경현 시장께서 이를테면 경기도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용역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주 기업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물꼬를 좀 터주셔야 된다. 우선 저는 이제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의 투자 심사가 올라가면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신발끈 매고 아무튼 이렇게 엿기 들고 아령 들고 열심히 이제 힘기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지를 않으면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선적인 요건을 시와 또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경기도를 설득하는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서 언제라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제 조세와 또 재정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재부가 그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다른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산업이라든가 또는 국토위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재정 투자가 필요한 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와도 긴밀히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거고요.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다 공공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를테면 이제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부터 그 지역의 공동체와 일체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또는 또 그것을 추진해 나갈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의 설치라든가 이런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성장률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저에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인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출산율 제고를 비롯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또 나가서는 이 모든 나라 전체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 출산율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농촌 인구 같은 경우가 이 극도로 줄어들게 돼서 지역의 소멸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정치를 왜 시작했는가.
그때는 막연하게 시작할 때는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죠, 저는. 그런데 그걸 좀 더 이제 개념화 해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다 확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뭐 그때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의정 활동 해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정책적인 부분에 뭐 전문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를 깊게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어떤 뭐 정권 교체라든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뭐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게 경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데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됐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을 정도의 그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또 이 나라를 서민들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약속을 지켜온 정치인 또 그런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항상 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서도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꼭 지켜서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정치인 또 구리의 구리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